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 촌놈 동복이와 거짓말의 씨앗. 경상도 깊은 산골, 그 이름도 험한 바위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평생을 산과 밤만 보며 살았고 고을 장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나들이라 여겼습니다. 하물며 한양이라는 곳은 꿈에서나 본다는 먼 나라 이야기였지요. 이 마을에 동복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5, 키는 훤칠하되 하는 일은 시원찮은 청년이었지요. 농사를 지으라 하면 김을 매다 졸고 나무를 하러 가자면 그늘에 누워 낮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임마는 살아서 온갖 허풍을 다 떨었지요. 내 작년에 고을 대감 행차를 봤는데 그 가마가 이만해. 팔을 벌려 허공을 그리면 마을 사람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고을 대감 행차는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작년에 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동복이 너 또 헛소리하네. 작년엔 대감 행차 없었어. 아, 그게 재작년이었나? 뻔뻔하게 웃으며 넘어가는 게 동복이의 버릇이었습니다. 그런 동복이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장가를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처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동복이 집안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어찌된 일인지 중매가 서질 않았지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복이 어미가 까다로웠던 겁니다. 우리 동복이는 말이야 보통 처녀감으론 안 돼. 최소한 양반집 규수 정도는 되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집 3대째 머슴이었는데 무슨 양반이야. 아들이 저 모양인데 규수를 바라다니. 그렇게 동복이는 25가지 총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웃 고를 보부상들이 쉬어가고 있었지요. 동복이는 그들 곁에 슬쩍 다가가 앉았습니다. 먼 곳 이야기를 듣는 게 동복이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한양 구경이 그렇게 좋습니까? 동복이가 물으니 보부상 하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고 말고. 저자거리가 이 마을 10배는 되고 기생집 등 뿔만 1000개가 넘지. 경복궁 담장은 끝이 안 보이고 먹을 것도 온갖 진귀한 게 다 있어. 동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소이다. 자네 같은 촌놈이 한양 가봤자 길 잃어. 하하. 보부상들이 깔깔 웃고 떠났습니다. 동복이는 속이 상했습니다. 촌놈이라고? 나라고 한양 못 갈까? 하지만 한양은 여기서 보름을 걸어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지요. 동복이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요새 젊은 것들은 한양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돌아가더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야 평생 이 산골에서 사는 게 팔자인데. 그때 동복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나 한양 가봤소. 순간 사랑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네가 한양을? 그럼요. 작년 봄에 다녀왔지요. 동복이는 낮에 들은 보부상 이야기를 짜깁기에서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저자거리가 얼마나 크고 경복궁이 얼마나 웅장하고 기생들이 얼마나 고왔는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동복이가 워낙 자세히 말하니 점점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진짜냐? 네가 정말 한양을 갔다 왔어? 그럼요. 거짓말이면 내 코가 석자. 동복이는 그날 밤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양 구경을 다녀온 사람이라니 이 깊은 산골에서 그런 사람은 동복이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지요. 동복이의 한양 이야기는 날마다 살이 붙고 꼬리가 달렸습니다. 처음엔 구경만 했다던 것이 나중엔 임금님도 봤다, 대신과 술도 마셨다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글쎄, 동복이가 원래 허풍이 좀 있긴 한데.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옆마을까지 소문이 퍼지고 어느새 바위골에 한양 다녀온 선비가 있다는 이야기로 둔갑했지요. 선비라니 평생 글자도 제대로 못 배운 동복이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뜻밖의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옆 고을 양반댁 과부 춘섬의 귀에 말이지요. 기 글자 수 리포트. 기 글자 수 2089자. 다음 단계 승를 진행할까요? 마지막까지 다 떠주세요. 12월 25일 승 마이너스 과부 춘섬과 뜻밖의 인연. 옆 고을 양반댁 과부 춘섬은 30살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20에 시집을 갔으나 신랑이 혼례 석 달 만에 병으로 죽는 바람에 과부 신세가 되었지요. 시댁에서는 춘섬더러 수절하며 제사나 모시라 했지만 춘섬은 그런 삶이 답답했습니다. 젊은 것이 무슨 과부 행세냐. 개가를 해라. 친정 부모는 그리 권했으나 한번 과부가 된 여자를 받아줄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춘섬은 성격이 강해서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시시한 남정네랑 살 바에야. 그렇게 춘섬은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바느질과 길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요. 그런 춘섬에게도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 구경이었지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춘섬은 한양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한양에 가서 넓은 세상도 보고 글 잘하는 선비도 만나보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나간 춘섬이 재미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위골에 한양 다녀온 선비가 있다던데. 그렇다던데. 젊은 선비인데 한양 구경을 다녀왔대. 춘섬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한양을 다녀온 선비라니. 춘섬은 그 길로 바위골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두어 시간 걸어 바위골에 도착하니 마침 동복이가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었지요. 춘섬이 마을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한양 다녀온 선비가 누구십니까? 아, 저기 저 총각이요. 동복이라고. 춘섬이 동복이를 보니 키는 훤칠한데 옷차림이 영초라했습니다. 선비라기보단 그냥 촌놈 같았지요. 하지만 춘섬은 겉모습에 속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선비란 게 원래 가난한 법이지. 춘섬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한양 구경 다녀오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동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과부가 자기를 찾아왔다니. 게다가 제법 얼굴도 곱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동복이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예. 그게 접니다만. 오, 정말이십니까? 저는 춘섬이라고 합니다. 평소 한양 이야기가 듣고 싶었는데 혹시 자세히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동복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동복이는 춘섬을 마을 정자로 데려가 한양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지어낸 이야기였지요. 보부상들한테 들은 것, 책에서 본 것, 상상한 것을 뒤섞어서 그럴싸하게 꾸며댔습니다. 춘섬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양이 그렇게 큰 곳입니까? 그럼요. 이 고을 20개를 합쳐도 안 되지요. 궁궐은 정말 금으로 지었답니까? 금까진 아니고. 기왓장이 유리처럼 반짝거렸지요.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두 사람은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섬은 동복이를 똑똑한 선비로 착각했고 동복이는 춘섬이 자기한테 반했다고 착각했지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춘섬이 물으니 동복이는 화들짝 놀라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그 뒤로 춘섬은 사나흘에 한 번씩 바위골을 찾아왔습니다. 한양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동복이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한양을 다녀온 선비라면 그것만으로도 춘섬에겐 충분했지요. 동복이도 춘섬이 좋았습니다. 평생 총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법 괜찮은 과부가 자길 찾아오다니. 동복이는 더욱 허풍을 떨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정승댁 잔치에도 갔었지. 정말요? 어떤 음식이 나왔습니까? 그게. 온갖 산의 진미가 다 나왔지. 특히 그 용봉탕이라고. 춘섬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섬이 동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동복 날이죠.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혹시 장가 안 가셨습니까? 동복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게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럼 저 같은 과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동복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혹시 청혼인가? 동복이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저야. 좋지요. 그럼 오늘 밤 제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춘섬의 말에 동복이는 혼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동복이는 춘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춘섬은 저녁상까지 차려놓고 동복이를 맞았습니다. 한양 이야기 들려주신 보답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시지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나눴습니다. 술 기운이 도니 분위기가 묘해졌지요. 춘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복 날이죠. 과부 신세지만 아직 젊습니다. 혹시 저를 아내로 삼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복이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저 정말입니까? 예. 나리처럼 한양도 다녀오시고 학식도 있으신 분이라면 저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복이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한양은 갯불 가본 적도 없고 학식은 더더욱 없는데.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춘섬이 떠날 게 뻔했습니다. 에잇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자. 저야. 춘섬 씨가 좋다면 얼마든지요. 춘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그날 밤 등불이 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었고 밤은 길었습니다. 춘섬은 오랜 과부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남자를 얻었다는 안도감에 젖었고 동복이는 힘이 좋았다고만 해두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춘섬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나리 이제 우리 혼인을 하는 걸로 하지요? 예, 그럽시다. 동복이는 신이 났습니다. 이야, 나 완전 대박. 한양 구경 거짓말 하나로 장가를 가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혼인을 하려면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리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동복이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내가 한양도 안 가봤고 글자도 모른다는 게 들통나면? 전 마이너스 거짓말의 눈덩이와 위기. 춘섬의 친정은 고를 읍내에 있는 제법 큰 양반댁이었습니다. 춘섬의 아버지 이진사는 고을에서 이름난 선비였지요. 비록 딸이 과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재혼을 한다면 최소한 선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춘섬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혼처를 정했습니다. 누군데? 바위골에 사는 동복이라는 분입니다. 한양 구경도 다녀오시고 학식도 있으신 분이지요. 이 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양을 다녀왔다고? 그럼 제법 학식이 있는 선비로구나. 예, 아버지. 내일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 진사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양을 다녀온 선비라면 과거 급제도 노려볼 만하겠군. 다음 날 동복이는 춘섬과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동복이는 덜덜 떨었지요. 혹시 들통날까봐 말입니다. 춘섬이 물었습니다. 날이 왜 그렇게 긴장하십니까? 아, 그게 처음 뵙는 장인어른이라 그렇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동복이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진사댁에 도착하자마자 이 진사가 동복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차림이 영 촌스러웠지요. 이 진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동복이라는 친군가? 예. 그렇습니다. 한양을 다녀왔다지? 예. 작년에. 그럼 경복궁 근정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가? 동복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청 크고 기둥이 많고 당연한 소리만 하는군. 그럼 한양 사대문 이름을 대보게. 사대문이요? 그게 동, 서, 남, 북, 문이. 이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정말 한양에 가본 게 맞는가? 동복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춘섬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아버지,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글이나 써보게. 자네 이름을 한문으로 써보게나. 동복이는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한문은커녕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처지였으니까요. 동복이는 붓을 들고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이 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름도 못 쓰는 게 무슨 선비인가? 춘섬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아버지, 당장 돌려보내라. 춘섬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이미 동복나리와. 뭐, 이미 뭘 했다는 게냐? 춘섬이 얼굴을 붉히자 이 진사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런. 네가 과불하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찌 이런 촌놈과. 이 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을 섞은 마당에 어쩔 수 없었지요. 이 진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동복이, 네가 정말 선비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라. 그래서 3달 안에 천자문이라도 떼면 혼인을 허락하마. 동복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복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달 안에 천자문? 그게 되겠어?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집으로 돌아온 동복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동복이가 과부와 혼인한다는 소문을 다 알고 있었지요. 동복이 어미는 잔치상을 준비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하지만 동복이는 3달 안에 천자문을 떼야 한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혼장 김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동복아, 네가 정말 선비가 되고 싶으냐? 예. 하지만 제가 무식한데 어찌. 걱정 마라. 내가 가르쳐주마. 대신 죽어라 공부해야 한다. 동복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동복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글 공부를 했습니다.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삼경을 읽고 붓글씨를 연습했지요. 처음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춘섬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복이는 천자문을 반쯤 뗐고 자기 이름도 한문으로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이 칭찬했습니다. 오, 제법인데. 이 속도면 3달 안에 충분히 해낼 수 있겠어. 2달이 지났습니다. 동복이는 천자문을 거의 다 외웠고 간단한 한시도 지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춘섬도 가끔 찾아와 격려해 주었지요. 날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춘섬 씨 때문이지요. 3달째 되던 날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이 진사댁에서 동복이의 실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진사가 문제를 냈습니다. 좋다. 그럼 천자문 앞부분을 외워보게. 천지현황, 우주홍황. 동복이는 술술 외웠습니다. 오, 제법인데. 그럼 이번엔 봄이라는 제목으로 한시를 지어보게. 동복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봄바람 불어오니 만물이 소생하고 꽃잎 흩날리니 나비도 춤을 추네. 이 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제법인데. 춘섬아, 이 친구 진짜 선비가 되었구나. 춘섬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혼인을 허락하마. 다음 달에 혼례를 올려라. 동복이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해냈어. 결 마이너스 진실과 해피엔딩.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지요. 동복이는 새 옷을 입고 춘섬과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이 진사도 기분이 좋아 술을 권했습니다. 사위 한잔하게나. 자네 덕분에 내 딸이 행복해졌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이 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사위 한양 이야기를 들려주게. 어찌 한양까지 가게 되었나?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복이는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요. 동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은
응, 사실은 뭔가 제가 한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잔칫집이 술렁였습니다. 이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한양에 안 가봤다고? 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부상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제 것처럼 한 거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춘섬도 놀란 얼굴로 동복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리, 정말 그러신 겁니까? 예. 미안합니다, 춘섬 씨.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했어도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짜 선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지요. 동복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진사가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거 재미있군. 한양 구경 거짓말 하나로 공부까지 하게 되다니. 장인어른? 사위, 자네는 비록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짜가 되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나? 한양을 가본 촌놈보다 한양 안 가봤어도 공부하는 선비가 100배 낫지. 춘섬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리, 저도 괜찮습니다. 한양을 가봤든 안 가봤든 나리는 이제 진짜 선비이시니까요. 동복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진사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 모두 축하 한잔 합시다. 거짓말쟁이 촌놈이 선비가 되었으니. 건배. 잔칫집은 다시 왁자지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쳤지요. 동복이 잘했다. 이제 진짜 선비네. 그날 밤 동복이와 춘섬은 신방에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춘섬이 물었습니다. 나리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제가 나리를 고생시킨 셈인데. 무슨 소리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소. 거짓말쟁이 촌놈이 아니라 진짜 선비 말이오. 그럼 언젠가 정말 한양에 함께 가요. 그럼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가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끌어안았습니다. 등불이 꺼지고 밤은 다시 길었습니다. 그 후로 동복이는 정말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2년 뒤 동복이는 생원시에 합격했고 춘섬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말입니다. 한양 거리를 거닐던 동복이가 춘섬에게 말했습니다. 춘섬, 한양이 이렇게 컸소? 내가 거짓말로 하던 것보다 훨씬 크구려. 호호, 그러게요. 그때 거짓말이 오히려 약했네요. 하지만 거짓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것도 복이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경복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복이는 그날 밤 춘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한 가지 거짓말을 더 할까요? 무슨 거짓말인데요? 당신을 평생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짓말 말이오. 춘섬이 웃으며 동복이를 밀쳤습니다. 나리, 그건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이에요. 하하, 그래도 사실이잖죠. 등불이 다시 꺼졌고 한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